오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시카고에서 20년 이상 이민법만 다루고 있습니다. 네, 4월 1일 이민국 접수 비용이 인상됐습니다. 자세한 소개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사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은 2010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마지막 트럼프 때 마지막 인상됐다가 이번에 한 8년 만에 다시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약 한 20% 정도, 그러니까는 2016년도에도 한 21% 인상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뭐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 26%에서 네. 한 10% 정도 사이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줄어든, 그러니까 인상이 아니라 인하된 케이스도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재밌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두 개 경우만 사실은 인하가 됐는데 네. 그게 영주권 연장, 그러니까 연장 10년 이후에 10년이 영주권 카드가 유효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드를 연장할 때는 이제 9% 정도가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권 증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재발급. 네. 그 경우가 N565라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 그 두 개만 9%가 인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26%. 예를 들면 가족 초청 이민 I-130이라든지 지금 535불에서 625불, 675불. 근데 이번에 재밌는다기보다도 이제 50불을 감해줬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또 팬데믹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이민국도 페이퍼리스로 많이 이제 온라인 파일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 페이퍼 파일과 온라인 파일의 차이를 거의 50불을 뒀어요. 그래서 가족 이민, 그다음에 취업 이민, 이런 것, 취업 이민은 사실은 훨씬 적게 오르기는 했어요. 그 2016년도에 원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 이번에 이민국 접수비가 인상되면서 가장 큰 차이는 영주권 신청 시에 보통 부가적으로 워크퍼밋하고 여행 허가서라고 하는 어드밴스 포롤이라는 걸 같이 신청을 했고 별도의 비용이 없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일 크게 바뀐 게 이제 영주권 신청비 따로, 그 다음에 워크퍼밋 신청비 따로, 여행 허가서 AP라는 어드밴스 포롤 신청비 따로 다 이제 비용을 받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 접수 비용 인상 혼란을 겪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있을까요? 4월 1일부로 딱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민국에서는 3월 31일 우체국 소인, 그러니까는 소인이 딱 찍힌 것까지는 이전 비용으로 받고 4월 1일 날부터 들어오는 거는 이제 다 그걸 이제 인상된 걸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공교롭게 3월 31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3월 30일, 29일 이때가 이제 바쁜 거죠. 바쁜 거죠. 이제 어쨌든 서류가 완벽하든 아니든 간에 일단 보내야 된다. 일단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체크가 바운스가 된다든지 또는 이 서류가 빠졌던가, 중요한 서류가 빠졌던가, 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일단 접수는 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리턴이라고 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접수를 시키고 파일링 피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문제 없으면은 이민국에서 원칙적으로 접수를 받아줘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네.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됐고. 네, 그렇죠. 비용 접수비가 이제 문제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민국 접수비도 크레딧 카드로 페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크레딧 카드가 어떤 경우에는 뭐 한도 초과든 어쨌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있죠. 제 클라이언트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이제 진행을 카드로 카드로 결제가 안 되니까 다 패키지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인상된 피로 해야죠. 다시 접수를 해야죠. 안타깝네요. 그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영주권을 받나요? 아니면 혹은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주신청자라고 하는 프린시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배우자 스파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21살 미만의 네.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취업 이민이라고 가정하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 주신청자인 프린시플이 나오면 가족들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게 승인이 나고 카드가 언제 나오느냐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주신청자가 나왔다면은 가족들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물론 가족들도 각자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신청자가 나왔다면 가족들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는 뭐 바로 나오나요?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가족들의 지문을 찍잖아요. 네, 14세 이상은. 네. 그 지문을 찍었는데 신원조회가 빨리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글쎄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신청할 때는 아이가 14세 이하였는데 요 기간에 14세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찍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대부분 이제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문을 찍고 지문을 안 찍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또 조금 시간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FBI 네임책이라고 이제 신원조회를 마무리 지어야만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승인 나는 거니까. 그렇군요. 진행되는 프로세싱 타임은 얼마나 걸리고 주의점 있을까요? 글쎄요, 참 이거는 이제 일괄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르니까. 네, 가족 이민도 뭐 이게 직계 가족이냐,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냐, 아니면은 부모냐, 미성년 자녀냐에 따라서 또는 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그러니까는 뭐 그 당사자가 또는 형제자매 초청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다르고 또 취업 이민도 이게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 중에서도 숙련공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가장 뭐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다라고 하면 이제 직계 가족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비자 블루틴이라고 있는데 그 비자 블루틴 상에 그 우선 일자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민국에서 원래 작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100%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인터뷰가 웨이브 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작년 7월 달쯤에 신청한 게 4월 달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9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인터뷰도 없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도에 신청했는데 6월 달에 신청했는데 뭐 4월 달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또 어떤 경우는 8월 달에 신청했는데 1월 달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약 러프하게 한 1년 정도, 1년 이내로는 영주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 이민이 이제 사실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숙련공 이상, 숙련공이나 삼순이라고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삼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비숙련공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없는 비숙련공이 있고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학사 학위가 필요한 숙련공과 전문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문직을 보면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지금까지는 작년 6월 달에 마지막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영주권 카드가 나온 게 3월 달. 그러니까는 뭐 한 9개월 정도 그것도. 네네. 그렇지만은 이 취업이민은 단계별로 다 틀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언제 알기는 나온다 어려워요. 딱 할 수는 없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비자 블루틴 좀 전에 나갔던 비자 블루틴을 사실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게 참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한국일보에도 보면 지금 매달 뭐 예를 들면 오늘 신문인지 어제 신문인지 보니까 이제 가족 이민도 취업 이민도 영주가 영주권이 문호가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문호가 닫혔다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 이걸 사실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호가 닫혔다고 해서 그 말은 이제 이민국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지금쯤 되면 예를 들어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되면 마무리이기 때문에 사실 비자 넘버 그러니까는 1년에 이민을 허락하는 비자 넘버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가족 이민도 그렇고 취업 이민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10월 1일부터 이제 풀려 가지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1년간 써야 될 쿼터를 다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아마도 이 적체 그러니까는 이민 문호가 닫혔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새로운 쿼터가 적용이 되니까 새로 이제 또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날짜들이 이제 priority date이라는 날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본인들이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제 LC라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날짜가 본인의 priority date이에요. 그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LC 단계가 사실은 오래 걸려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 또 3년 정도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는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프로세싱 타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쉽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이민 수속 시 가장 흔한 실수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 주의해야 한다. 저는 이제 제가 20년 동안 프랙티스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미국에서 이민법상 영주권을 그러니까 취업 이민이든 가족 이민이든 두 가지밖에는 사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이민은 가족 관계 예를 들면은 내가 당사자가 시민권자의 뭐 자녀냐 영주권자의 자녀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냐 형제 자매냐 이런 카테고리밖에 딱 없어요. 정해진 게 그거는 그 가족 이민은 그 가족 관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취업 이민은 조금은 그와는 달리 이제 자격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플로이어 영주권 스폰서하는 회사도 자격이 돼야 되는 거고 나도 거기에 영주권 스폰서 받는 나도 자격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억지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2년 경력이 필요한데 내가 그 잡에 그 경력이라는 게 관련된 경력이라는 게 한국에 없는데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경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취업 비자든 또는 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있는 일한 것만 경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한국에서 경력인데 그걸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 내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마지막 하늘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분 유지를 너무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시카고에 살면서 요즘에는 없지만은 시카고에 살면서 학교를 LA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뭐라 그럴까? 억지스럽죠. 네. 그러니까는 일단 자연스럽고 리즈너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자격 요건도 내 자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학력에 맞는 예, 그런 직책을 찾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주권 수속이라는 게 결국 시작을 한 이후에 3년이나 4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3년, 4년 후에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사실 그 기간은 이제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네. 그때 돼서 픽스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잘 매니지를 하고 네. 너무 그 조건에다가 내 자격 요건이 맞는 회사를 찾는 게 뭐 중요한 거지. 네. 내 자격 회사의 요건에 영주권의 요건에다가 내 자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그 이민법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스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